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올 1 월에 이혼실의 아스피치 모르템 27 번째 강의를 하고는 다음에 찾아뵐 때는 제가 어 지금 하고 있는 방문 진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벌써 10 달이 훌쩍 지나서 인제 2025년 마지막 달이 되었네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왕진 또는 방문 진료 또는 재택 의료라고 하는 의료 서비스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진 보시면 쪼끔 나이 드신 분들은 '아 저거 왕진 가방이네.' 이렇게 인제 금방 알아보실 텐데요. 이게 1970 년대에 사용하던 왕진 가방이 어떤 박물관에 있는 것을 사진 찍은 겁니다. 저희가 의과대학에 들어갔던 70 년대 중반에는 이런 왕진 가방을 들고 다니는 선생님들도 드물게 볼 수 있었고 또 저희 학생들 중에는 이 책가방으로 이런 왕진 가방 같은 큰 가방에다 두꺼운 원서를 넣어서 들고 다니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들고 다니는 이 왕진 가방 안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이렇게 공기를 넣어서 혈압을 재는 혈압계, 여기 주사기, 뭐 붕대, 이 핀셋, 가위 이런 것들을 갖고 다니면서 환자 집으로 의사 선생님이 찾아가서 필요한 진료를 해 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는 왕진 방문진료 재택의료 이 용어는 사실은 비슷한 용어인데 조금 다른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왕진은 말 그대로 의사가 병원 밖에 있는 환자를 찾아가서 진료하는 거죠. 이때는 뭐 그게 환자의 집이든 어떤 공동 시설이든 간에 그죠 병원 밖으로 가는 것을 모두 통틀어서 왕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인제 최근에는 방문 진료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 방문을 하는 의료진의 입장에서 쓰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 의사가 찾아간다는 거는 의료 가 필요한 분이 병원을 찾아오기 어려워서 인제 찾아가는 거겠죠, 의사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동이 불편해서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를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그 방문해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래서 이거는 제공하는 입장에서 쓰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주 최근에는 드물지만 인제 좀 들어보신 분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재택 의료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동이 불편한 그 대상자는 동일한데요. 집에서 의료와 그리고 여기 의료 외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 즉 제공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게 꼭 의료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의료 이외에 여러 가지 필요한 돌봄 관련된 내용도 제공을 받는 것을 통틀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비슷한 듯하면서 약간 다른 용어들이 쓰이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런 용어를 얘기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 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왕진이나 방문 진료가 꽤 있었습니다. 가능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의료법 70 년대에 사실은 의료법은 1950 년대에 만들어지고요. 60 년대에 재정비되고 70 년대에 인제 확정돼서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의료법인데요. 여기 한 군데를 보면 의료인은 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다만 여기 1, 2, 3, 4, 5 요 경우에 해당할 때는 의료기관 내에서 꼭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거길 보면 응급 환자를 진료할 때 응급 환자는 뭐 집안에서만 응급 환자가 발생하는 게 아니죠. 두 번째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요청해서 진료하는 경우 요런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의사가 이 요청에 따라서 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진료할 수 있다.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런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 행위를 하면 굉장히 많은 그 벌칙금도 내고 또 심지어는 뭐 면허가 취소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의료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제 우리나라에서 왕진, 환자 집으로 가는 일이 이제 거의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이 자리를 잡으면서 보험 수가가 정해지고 나서는 이렇게 방문해서 진료하는 것에 대한 보험 수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의사들이 굳이 병원을 벗어나서 환자를 찾아갈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왕진 방문 진료가 거의 없어졌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1989 년에 왕진 급여 즉 보험 급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가 1989 년에 전국민 대상 의료보험이 실시되고 또 2000년 들어서는 심지어 인제 큰 공단이 만들어져서 모든 직장보험 뭐 기타 등등을 합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2000년대 그 중반 2008년에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시작이 되고 또 17년부터는 그 보험으로 보장해 주는 내용들이 굉장히 넓어지는 쪽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지금 인구 고령화가 엄청난 속도로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드디어 우리나라는 전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이 넘는 전 국민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네. 드디어 초고령화 사회가 됐고요. 이 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죠. 지난 7년 사이에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을 했고요. 이러다 보니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노인이 많아지면 결국 오랫동안 앓게 되는 만성 질환자가 동시에 늘어나면서 노인 인구 중에 사실 집 바깥으로 못 나가는 환자분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1,000만 명 중에 약 10%에 해당하는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다고 인제 간주되고 있고요. 그런 분들은 일 주일에 한 번 이상 집 바깥으로 나가기가 힘든 그런 상태의 인구가 100만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면서 지방은 지방대로 노인들이 굉장히 먼 거리에 떨어져서 살게 돼서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더욱 힘들어졌고 또 도시는 도시대로 인구가 많아지면서 물론 의료기관도 많지만 곳곳에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의료를 이용할 수 없는 인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나라는 그 1차 의료기관이 주치 제도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의원이든 종합병원이든 상급 대학병원이든 원하는 곳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환자든지 이제 방문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의료 전달 체계라는 게 제대로 확립이 되어 있지 않은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고요. 더불어서 인제 많은 의료 이외에 돌봄이 필요한데 그 돌봄 체계와 의료 체계가 서로 연계되어 있지 않은 문제. 그리고 인제 요즘에는 그 정보 또 그 이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실은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까지 이제 이야기가 되는 그런 의료 환경의 변화가 따르면서 이렇게 이 거동이 불편한 고령 인구가 늘어난다면 병원을 찾아오지 못하는 환자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이제 아주 확연한 사실이 돼 버렸죠. 즉 나이가 들면서 노쇠해지면 사실은 의료적인 그 돌봄이 또 의료와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에 있지 못하고 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하나의 인제 정해진 경과처럼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찍이 이런 문제에 인제 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90 년대 중반부터 집으로 가는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시겠지만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환자들 중에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서 가정 간호를
집에서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처방해 주시는 경우들 아마 받아 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2008 년에 이 건강보험 이외에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실시되면서 그 보험 그 재정안에서 간호사의 방문을 받아서 이제 노인성 질환 환자들이 간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8 년부터는 장애인의 건강을 인제 담보하기 위해서 장애인 건강 주치 시범 사업이 시행이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장애인, 특히 중증 장애인을 중심으로 의사나 간호사가 어 환자를 방문해서 그 장애인의 여러 가지 만성 질환 등을 살펴보는, 아주 정기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런 제도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은 장애인대로 이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이런 주치의로서 활약해야 되는 의료인은 의료인대로 또 관심을 갖지 않아서 지금 거의 인제 10년 가까이 돼 가는 사업이지만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2019년,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방문 진료를 수가를 어떻게 책정해야 될지 나라에서 고민하면서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건강보험 제정 하에서 물론 전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이제 거동이 불편한 그런 대상자를 위주로 해서 의사, 간호사가 진료를 하는 의료 서비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일반 국민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이제 해가 좀 지났는데요. 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방문 진료를 주로 방문 진료만을 하는 1차 의료기관을 사실은 시작을 해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어 저희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는데요. 2019년, 20년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코비드-19 감염 사태로 이제 전 세상이 이제 어 셧다운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날 수가 없고 저희 의과대학 동창들도 이렇게 만날 기회를 인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들 요새는 익숙해진 이 비대면 동창회를 하게 됐습니다. 비대면 동창회를 하면서 뭐 이 어려운 시기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었겠어요. 60이 넘은 동창들끼리 우리는 지금 어떻게 각자 살고 있느냐. 또 인제 한 2-3년 후면 맞게 될 은퇴, 저희는 대부분 3 분의 2 정도가, 졸업생 중에 3 분의 2 정도가 봉직의 대학병원급에서 되게 근무하고 있고, 한 3 분의 1 정도가 개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65세 이후에 은퇴를 하면 뭐 어떤 삶을 살 건지 이런 얘기들을 줌 비대면 동기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던 중에 가까운 일본에 있는 저와 같은 병리하시는 선생님이, 사실은 이 환자를 돌보지 않는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암 환자들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이랄까요? 이야기를 나누는 클리닉을 여셨고, 그게 한 10년 지나면서 이런 이제 흥미로운 경험을 담은 책을 출간하셨는데, 이 책 얘기를 하면서 저희 동기들끼리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저희 동기들 중에 일본에서 인제 저 공부하러 왔던 제1교포 동창들이 있습니다. 그 동창들은 일본으로 돌아가서 일본에서 대학병원이나 또는 개원을 해서 지금 진료하고 있는 의사로 활약하는데, 그 친구가 일본의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해 주면서 일본에서는 많은 의사들이, 개원의들이 방문 진료를 하고 있다. 굉장히 많은 의사들이 환자를 찾아가서 진료해 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물론 아까 그 일본의 교수님처럼 말로 환자를, 또 가족을 위로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의사는 진료로 우리의 역할을 나타내고 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진료하는 거를 얘기를 하다가 방문 진료 얘기까지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사태 시기에 나눈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방문 진료를 한번 해 보는 의원을 같이 해볼 사람, 이렇게 의견을 물어봤더니 몇 사람이 "아 그 일 참 같이 하면 좋겠다." 해서 여기 보이는 세 사람이 모여서 의원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가운데 있는 동기는 산부인과 의사이고요. 오른쪽에 계시는 선생님은 좀 연배가 우리보다는 나이가 많으시지만 외과 선생님으로 의기투합해서 이제 드디어 병원을 "개원을 해 보자." 뭐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 당시 2021년 2 년에 방문 진료를 정말 하고 있는 국내 의원들이 어디 있나 하고 알아보니까 아주 극소수지만 이미 방문 진료만을 하고 있는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여기 인제 강북구에 건강의 집 의원이라는 곳에 에 서 인제 방문 진료를 하시는 선생님을 찾아가 보니까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쁘장한 사무실에 병원을 차리셨어요.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 선생님들이 다 방문 진료를 하러 나가면 병원은 텅 비어 있고 병원 앞에는 지금 "방문 진료 중입니다."라는 그 메시지만 이렇게 남겨 놓고 진료를 나가는 그런 의원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제가 정말 대학에 있으면서 너무 그 의료 현황을 몰랐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원들의 의료를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이나 또 한의원, 치과, 요렇게 3 개의 의료기관이 협동조합원들의 의료를 돌보는 그런 제도도 지금 시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도 조합원들을 인제 집으로 찾아가서 방문 진료해 주는 그런 곳이 있었고요. 또 아주 일찍이 그 지역 사회에서 활동하면서 방문 진료의 필요성을 느껴서 뭐 국가에서 제도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알아서 방문 진료를 일찍이 시작한 그런 의원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에 힘을 입어서 저희가 인제 2022 년에 서울의대 36회 졸업생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의원이라는 뜻으로 병원 이름을 서울 36 의원이라고 이름 붙이고 방문 진료를 인제 하기로 의기투합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대학교 졸업생들은 많은 사람들이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3분 진료, 굉장히 바쁜 대학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의료의 현황이 그렇듯이 환자의 삶을 다 생각하면서 진료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병 위주로 치료에 집중하는 그런 의료의 인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에서 쪼끔 눈을 돌려서 환자 삶을 좀 이해하고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이나 또는 가족 문제까지도 신경 써서 어 정말 사람을 환자를 중심으로 어 '의료를 한번 해 보자.' 이런 생각에서 이 병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나라에서 이미 그 1차 의료 방문 진료 시범 사업이라는 거를 하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제도에 맞춰서 어 이제 진료를 시작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 집에 있으면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들은 저희 이 방문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에 진료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약을 받거나 또는 예약 아니어도 방문해서 환자의 상태를 보고 필요한 의료를 제공하는데요. 말이 쉽지 이런 제도가 있는 줄을 모르는 일반 이제 거동이 불편한 환자분들, 그다음에 또 많은 의사 선생님들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활동, 이런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도 상당히 적습니다. 어
그런데 나라에서는 어떤 환자들이 이런 방문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받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봤느냐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질병 부상 출산으로 인해서 보행이 곤란하거나 아주 보행할 수 없는 그런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을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비, 하지, 사지마비, 편마비, 뭐 뇌졸중 환자들이 주로 여기에 해당되죠. 또는 신경계 질환 환자들. 두 번째는 급성기 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직후에 이제 상급병원에서 치료 후에 수술 후에 퇴원하고 나서 집에서도 추가로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데 병원 가기는 수술을 했기 때문에 어렵다. 그럴 때는 방문하는 의료진을 방문을 요청해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암이라든지 또는 치매 등의 말기 질환 환자의 경우 입원도 어렵고 시설에 가기도 어렵고 또는 가족들이 집에서 모시고 싶다 할 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인제 이런 환자들이 대부분 여러 가지 의료기기를 부착하고 있어서 그 기기를 잘 관리하고 유지해 나가는 그런 일이 필요할 때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방문 요청을 할 수가 있겠다. 특히 인제 이런 환자들은 오래 누워 있거나 하면 욕창이나 심한 욕창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관리를 해 줘야 돼서 간호와 함께 방문 진료가 필요하겠다. 이런 유형의 대상자들은 이제 1 차 의료 방문 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환자도 아까 맨 처음에 보여 드린 것처럼 의료법에 따라서 방문 진료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은 진료 비용을 전액 환자가 부담하지 보험에서 지불해 주지 않는다라고 나라에서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저희는 일단 거동이 불편한 중증 환자나 또는 만성 질환자를 방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들을 저희가 또 집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급성기 질환으로 이제 큰 병원, 상급 병원에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고 퇴원한 분인데 그 퇴원한 환자 중에 집에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분들은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방문해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방문 진료가 일단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환자나 가족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인제 의원을 개원하고 제일 어려웠던 것은 어디에 환자분이 계시는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또 환자분들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몰라서 이용을 못 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 환자분이나 환자 보호자보다는 환자를 돌보는 요양 보호사분들, 요양보호사들이 속해 있는 방문 요양 간호센터에서 저희들을 오히려 찾아서 연락을 해 오는 것을 해 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돌봄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돌보는 사람 역량으로는 다 이제 도움을 줄 수 없는 좀 심한 상황이 되는 경우에 정말 의사 선생님이 와서 한번 상태를 봐 주고 필요한 게 뭔지 판단을 해서 '좀 필요한 일을 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방문 요양 간호센터에서 연락이 많이 왔고요. 또 방문 간호하시는 선생님들은 의사 선생님의 방문 간호 지시서가 있어야 방문 간호를 실제로 다니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간호 지시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환자를 의사가 방문해서 진찰을 일단 한 다음에 그 지시서를 작성해 주는 일을 저희들과 함께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 이외에 인제 장애인 주치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관이라든지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실은 인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을 수시로 방문해서 필요한 그 니즈를 이제 확인하고 계시는데 그런 환자분들 중에 사실은 그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이라든지 장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꼭 의사 소견서가 필요해서 오히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 방문 진료하는 의사를 찾아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들을 저희 보고 방문해서 소견서를 써 달라는 그런 요청들을 했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이 방문 진료가 필요한 대상자들을 이제 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런 방문 진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이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을 일단 오픈하고 장애인 건강 주치 제도를 인제 시행하면서 저희가 방문 진료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인제 그 요청이 들어온 환자들을 대상으로 어 집집으로 방문 진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2019 년에 이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3년 지나서 2022년 말에 나라에서는 쪼끔 더 어 체계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그런 이제 고령층을 대상으로 장기 요양 재택의료 센터, 이것도 시범 사업입니다만 시범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해 2023 년에는 약 30여 군데가 센터 지정을 받고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어 해를 거듭해서 그다음 해에는 약 100 군데 정도 확장이 됐습니다. 요거는 인제 그냥 단순한 방문 진료가 아니라 장기 요양 등급을 갖고 있는, 즉 노인 장기 요양 보험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분들은 대개가 만성 질환 을 앓고 계시기 때문에 그저 한두 번 방문해서 모든 게 끝나지를 않고요. 지속적인, 여기 있는 것처럼 지속적인 의료와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어서 나라에서는 의사, 간호사뿐만이 아니라 돌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까지 해서 이 세 직역이 한 팀을 이루어서 이 대상자를 잘 평가해 가지고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다 제공하라고 하는 것이 이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인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센터 지정을 하면서 앞으로 어 첫 해 28 군데 지정하고 그다음에는 100 군데로 지정하고, 그리고 올해는 또 더 많이 지정해서 결국 여기 있는 것처럼 2027년, 아마 내년 내지는 후년에는 국에 이 센터를 다 두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 이제 시범 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2024 년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3년 말에 지정을 받아서 작년과 올해 2 년째 재택의료센터 활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즉 방문 진료를 하되 대상자가 조금 제한이 되죠.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 지원을 받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방문 진료를 하되 어 한 달에 한 번 이상, 또 간호사는 2번 이상, 그리고 처음에는 사회복지사까지 함께 이 환자를 평가해서 플랜을 잘 짜 가지고 돌봐주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제 작년 부터 재택의료센터로 지정을 받고 강남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 이곳저곳을 다 다녔습니다. 은평구도 가고 중랑구도 가고 뭐 성동구, 영등포구까지 다 다녔는데요. 너무나 비효율적입니다. 환자를 보는 시간이 30 분이면 환자를 만나러 가는데 1 시간 이상이 걸리는 그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판단 하에 대부분 인제 그 병원이, 의원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 근처 그 구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주로 강남구에서 지금 활동을 하려고 어 멀리 있는 환자들은 인제 점차 다른 병원으로 소개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나라에서는 아주 이상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재택의료 센터를 전국에 인제 지정을 한단 말이죠. 강남구 같으면 2 개, 3 개 이렇게 지정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요양 등급이 있는 그 당사자, 불편한 환자나 환자 가족이 이 재택의료센터에 방문 진료 또는 재택의료를 즉 "와서 환자를 봐 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가 있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또 이 대상자를 발굴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역에 있는 분들, 어려운 분들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연계를 해줄 수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제가 요양기관, 방문 요양, 방문 간호하시는 분들 또 복지관 그다음에 뭐 보건소라든지 이런 곳에서 주민센터에서 의료적인 문제가 심각해서 저희 그 방문 진료 재택의료가 필요하면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가 방문해서 이제 상태를 보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방문 진료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의사가 한 달에 1 번, 간호사는 한 달에 2 번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그 이상 환자를 방문하다가 저희 이 역량을 벗어나는 그런 아주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급성기 병원으로 입원 또는 검사를 의뢰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 시설로 옮겨가는 것을 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족들과 그 대상자의 상태를 잘 살펴서 의논껏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난 3년 반 동안 인제 방문 진료를 시작해서 재택의료로 확장되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의사 선생님이 저를 포함해서 6 분, 간호사 선생님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또 사회복지사 선생님 2 분, 그리고 행정 보시는 분, 또 자문의사 선생님들 저희 의과대학 동기들이 많이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의사가 많긴 합니다만 저희 의사 선생님들이 다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까 하루씩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 주일에 1 분의 의사 선생님이 풀로 진료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는 저희 같은 의과대학 동기뿐만이 아니라 선배 선생님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대학과 상관없이 젊은 50대 선생님이 저희 진료에 함께 해 주게 되어서 점점 이 의료진도 다양해지고 확대돼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이제 일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는 환자들은 대개 이런 질환들을 갖고 있는 환자입니다. 지금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환자의 가족일 수도 있고 또 환자 당사자일 수도 있고요. 의료인도 계실 텐데요. 저희는 고혈압 등등으로 인해서 어 뇌졸중 그래서 뇌졸중이나 뇌출혈 이런 것들로 이제 뭐 마비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분들 많이 보게 되고요. 당뇨병, 뭐 신장병 이런 만성 질환 앓고 있는 분들 그다음에 치매나 경도인지 장애 인지 예 문제로 이제 집에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인제 파킨슨 병이라든지 또는 근육 위축증이라든지 루게릭 병이라든지 이런 신경계 질환 그리고 인제 고령의 환자들은 대부분 이런 만성 질환에 덧붙여서 뭐 낙상이나 이런 것으로 고관절 골절이나 또는 무릎 인공관절 치환 등을 통해서 굉장히 운동력이 떨어져서 집에 계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그런 질환들이 질환 대상자들이 많고요. 드물지만 암 환자분들도 저희 대상자가 됩니다. 병원에서 인제 '집으로 가 계셔야지 되겠다.' 이런 분들 또는 어 여러 가지 이런 질환을 바탕으로 해서 인제 욕창이라든지 뭐 노쇠로 인한 어 식욕 부진, 탈수, 영양 부족 이런 것들로 집에 계시는 분들을 우리가 주로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강남구로 병원을 인제 옮기면서 강남구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알 수가 없었는데요. 사실 많은 곳곳에
정말 어려운 상태로 계시는 그런 분들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구 가릴 거 없이 참 많다. 그래서 제가 가끔 하는 말이 음 어디를 가나 아 의사가 없는 곳은 다 있다. 무의촌이 서울에도 곳곳에 섬처럼 포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그래서 뭐냐? 도대체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이 잠깐 집에 와서 뭘 해줄 수 있을까? 대부분 의아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동네 의원 가서 지금 진료하시는 거 그 대부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당연히 기본 진찰되고요. 피 검사나 소변 검사 등등의 기본적인 검사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처방과 복약 지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인 환자분들 또 만성 질환으로 오래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을 방문해 보면 굉장히 많은 종류의 약을 드시고 계세요. 우리나라 평균 65세 이상 이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먹는 약의 숫자를 보면 약 9 개에서 10개 정도의 종류의 약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꼭 필요하지 않은 약들 또 지나치게 중복되는 약들 그런 것들을 복용하고 계셔서 사실 약을 복용하는 것 때문에 식사가 어렵거나 어지럽거나 뭐 기운이 빠지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방을 지금 복용하고 있는 약 처방을 해 드리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어떤 약을 적절한 약을 지금 복용하는지 복약 지도를 해서 어 많은 그 약들을 저기 불필요한 약을 복용하지 않도록 하는 데도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많이 영향이 나쁘신 분들 이제 비위관 코에서 인제 위로 연결되는 줄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으시잖아요. 그런 그 비위관이라든지 또는 소변 내려오는 것 또 기관지 어 그 관 같은 거 많이 지금 갖고 계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그 관 관리라든지 교체 같은 것을 간호사 선생님, 우리 의사 선생님이 직접 해 드리고 있고요. 욕창도 빈번히 발생하죠. 그래서 욕창, 상처 치료 이런 것들을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다양한 수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양한 종류의 수액을 준비해서 필요한 처치를 해 드리고 있고요. 또 문제는 그 돌보는 가족들의 심리적인 문제 또 환경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사가 꼭 함께 활동하게 되어 있어서 급하게 필요한 돌봄 문제 또는 연계돼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을 때 사회복지사가 필요한 것과 연결해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1차 의료기관 의원에서 하는 일들은 대부분 할 수 있다. 여기에 지금 이제 뭐 초음파 검사라든지 또는 엑스레이 사진 촬영 같은 것들은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쪼끔 더 적극적이고 좀 공격적으로 방문 진료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다양한 그런 영상 기기도 구비해서 사진 촬영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진료를 나가 보면 이 방문 와 주시니까 너무 좋긴 한데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가 아주 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나라에서 이 방문 진료를 앞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수가를 적정 수가가 어떻게 될지 고민이 많아서 지금 이런 시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쪼끔씩 변하지만 올해는 방문 진료료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미 말씀드린 여러 가지 처치 뭐 약 처방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진료료를 하나 만들었고요. 어 소모품이나 또는 치료 재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별도로 청구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방문 진료하는 행위만 가지고 어 수가를 만들어서 수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약 16만 원, 12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건강보험에서 정해 놓은 수가이고, 환자분들은 이 수가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이 이렇게 본인이 건강보험 급여자인지 피보험자인지 또는 급여 1 종, 2 종인지 등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 비율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요 비율을 나라에서 정한 것에 의해서 제일 많은 건강보험인 경우에는 약 4만 9천 원 정도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장애인 건강 주치의는 또 정해진 그 액수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라에서 정한 대로 저희가 본인 환자분들에게 본인 부담금을 청구한다고 할까요? 받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건강보험과 노인장기 요양보험에서 이제 저희 진료한 의원에다가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비용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해요. 1 회마다 4만 9천 원 정도 진료비가 나가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환자분을 집에서 모시고 어 거동이 불편한 환자분을 모시고 병원에 가는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시면 이 진료비가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그 저희가 방문하는 대상자들은 와상인 환자들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 엘리베이터가 없는 다세대 주택 4 층에 이렇게 사시는 분들, 그분을 침대에서 1 층으로 모시고 내려와서 또그 어 응급 앰뷸런스를 태워서 병원에 가는 거 상상만 해도 정말 어려운 일이죠. 예. 그런 상황에 계시는 분들은 이 비용에 대해서 정말 복잡한 생각을 안 하시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라의 이 본인 부담금 비율을 좀 낮춰 달라는 요구를 저희 방문 진료하는 의료 인들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지금 아까 2024년 5년 올해 약 100 군데 넘는 전국입니다. 전국에 100 군데 넘는 재택의료센터가 인제 지정이 됐는데요. 서울만 살펴보면 제가 여기 이렇게 정리해 놓은 곳이 모두 44 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강남구에는 2 군데가 있고요. 여기 또 보시면 노원구는 4 군데나 있네요. 이렇게 구마다 좀 차이가 있고, 또 계속 이 재택의료센터를 하겠다고 신청하시는 그런 의료기관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그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환자를 직접 찾아가면 좋은 점은 뭐냐 하면, 환자분이 실제 생활하면서 지금 기능이 사는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모든 것이 사실은 먹고 입고 자는 것이 기본이 돼야 되는데,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집에서 어떻게 식사하는지 알 도리가 없죠. 근데 집에 찾아가면 그분이 어떤 상태로 지금 식사를 드시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영양 섭취는 적절한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노인 인구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수많은 약을 복용하고 있어서 사실은 질환을 보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그 질환에 따른 처방을 해 주시는데, 환자는 여러 질환을 앓고 있어서 여러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서로 약을 다 받아서 아무 생각 없이 그 약을 다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인제 복합적인 약제 복용을 집으로 가서 모든 약을 다 확인하고 중복되는 약, 불필요한 약, 너무 과잉인 약,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정리를 해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그 약들을 잘 드시고 계시는지,
그것도 사실은 병원으로 환자분이 오실 때는 의사 선생님들이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집으로 가면 이분이 약을 얼마나 잘 드시는지, 예, 꾀를 내고 약을 안 드시는지 이런 것들을 가족들이나 돌보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제 무엇보다도 환자의 개인적인 배경, 경제적인 상태, 그분의 삶의 역사 이런 것까지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환자를 전인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다녀보면 사실은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돌봄을 통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족의 심리를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방문 진료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시는 환경, 아까 말씀드린 의식 주에서 주거 환경 이런 것들도 다 살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기관과 연계해 줄 수가 있고요. 이러다 보면 이 환자분이 예 방문한 의사 선생님을 믿게 되고 그 의사와 환자의 믿음 속에서 환자의 건강 상태도 더 좋아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당연히 통원의 어려움이 감소하겠죠. 이러다 보면 뭐 사소한 일로도 병원 응급실을 갈 생각을 하던 분들이 이제 조금 마음을 놓고 방문 진료해 주시는 선생님들하고 뭐 비대면으로라도 의논할 수 있고 또 응급으로 방문을 요청할 수도 있어서 큰 병원으로 입원하는 그런 빈도나 또 입원 기간도 짧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의료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죠, 국가 재정에서도. 그 의료비를 줄일 수가 있겠고 그 줄여진 이제 의료비를 사실은 좀 더 건강하게 자기가 살고 있던 지역에서 마지막까지 좀 더 편안하게 살면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재정도 쓰여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장애인 건강 주치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애인분들이 사실은 일반인들보다 좀 일찍 만성 질환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예상하지 못한 다른 질병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이 앓고 있는 그 장애 문제 이외에 일반 건강의 문제가 일반인들보다 더 심각할 수가 있어서 장애인 건강 주치 제도라는 게 있으면서 그 안에 크게 두 가지를 나눠서 이제 장애인들 의료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그 일반적인 건강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주치의와 그다음에 그 장애인의 주장애 뭐 신경 질환이든지 뭐 정신 질환이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 주장애를 관리해 주는 전문 선생님들 또는 전문 기관에 담당해 주는 그런 것. 그리고 요 두 개를 같이 해 주는 분. 이렇게 해서 인제 카테고리는 3 개지만 크게는 2 개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1 차 의료기관에서는 일반 건강관리 주치의를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지금 혹시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장애인분들은 병원에 가실 수 있으면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병원 다니기가 요새 힘들어졌죠. 그리고 병원 전문 과목을 또 다 따로따로 찾아다니셔야 되는데 예 저희 일반 건강 관리를 해 주는 방문 진료 의사 선생님을 주치의로 두시고 어 이 전반적인 만성 질환 관리를 하시면 훨씬 편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애인 건강 주치 제도도 매년 쪼끔씩 뭐라 그럴까요? 제도가 더 인제 확대되고 세련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 단계 시범 사업이 시작됐는데 몇 가지 중요한 뭐 그 발전이랄까요? 발전이 있습니다. 뭐 어떤 거냐 하면 장애인 맨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는 중증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옛날에는 뭐 1 급, 2급 장애인들이었는데요. 지금은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건강 주치를 에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하는 횟수도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횟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중증 장애인은 당연히 많이 자주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연 24회 즉 한 달에 2번 찾아갈 수 있고요. 경증 장애인도 대상이 되면서 연 4번 의사 선생님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주장의 경우에는 이제 상급 병원 워낙 전문적인 그런 병들을 봐야 되니까 의원이나 이런 종합병원 수준을 넘어서는 필요가 있어서 일부 상급 병원도 이 주장의 주치의를 할 수가 있게 됐고요. 특히 인제 치과 주치 제도가 전국에서 실시됐습니다. 실시 인제 올해부터 돼서 어 저희가 다녀보면 정말 이 관리가 안 돼서 음식을 못 드시는 장애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치과는 가고 싶어 하지 않거나 또는 그 장애인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치과가 많지 않아서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저희가 이제 방문해서 알 수 있는데 저희는 도와드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인제 치과 주치 제도가 올해부터 실시되기 때문에 많은 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사실 병원을 종로에서 개원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1년 반 후에 강남구로 이전을 했는데요. 강남구에서는 저희 같은 이제 1차 그 방문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 여기 지금 오른쪽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저희 방문 진료를 하고 있는 1차 의료기관 선생님들이십니다. 뭐 재활의학과 선생님도 계시고요. 소아과 선생님도 계시고 또 외과 선생님 해서 그런 기관들하고 강남구 보건소가 인제 이 협약을 맺고 저희들을 지원도 해 주시고 저희가 보건소로부터 도움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강남구청에서는 구민들에게 재택의료가 뭔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 현재 인제 어떤 혜택을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이렇게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서 여러 군데에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 뭐 이런 저희들의 이런 뭐라 그럴까요? 뜻이랄까? 이런 하고 있는 일들을 뭐 기특하게 생각하셔서 기사를 이렇게 내주신 곳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조선일보에서는 인제 여기 전에 저희 그 병원입니다. 조그만 사무실인데 여기 인제 의료 용품들이 있고 컴퓨터가 한 너댓 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방문 진료 끝난 다음에 이제 퇴근해서 병원에서 정리하는 시간에 이제 사진을 찍어 주셨는데요. 인제 나이 든 의사들이 어 "이런 일들을 한다." 해서 이렇게 기사를 내 주셨고 우리 그 가정의학과 이정권 선생님께서도 지금 진료하는 장면 사진으로 보여 드리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2026년 3 월부터는 통합 돌봄 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 군, 구 중심으로 저희 같은 재택의료센터와 여러 요양 돌봄 기관들이 연합해서 지역에서 이 그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돕자. 이렇게 지금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상황 안에서 집에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은 재택 의료를 하고 있는 여러 기관에 연락을 하셔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잘 받으셔서 돌보는 가족들이나 또는 아픈 환자분들이 조금 더 편안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같은 의료기관이 협회를 만들었고요. 또 대학에 계시는 분들이 학회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학술적인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야다 같은 방문 간호 요양센터들도 저희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고 특히 강남구 보건소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가 활동하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많은 것 같은데요. 저희 병원으로 직접 연락 주셔도 좋고 제게 이 댓글로 문의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비욘디를 방문했는데요. 다음 1 월에도 1 월에는 조금 더 실제적인 환자 문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